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 한화건설이 지을 예정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양가가 900만 원대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헐값에 사들인 택지에 분양가를 뻥튀기 해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동쪽 지구에 있는 28,000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 건설 부지입니다. 아파트 시행사인 DRMCT와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로 모두 759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모델 하우스까지 마련한 시행사는 제주도 심사를 거쳐 분양가가 결정되는 대로 이달 안에 분양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평당 분양가가 900만 원을 넘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분양가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당 120만 원에 사들인 택지 구입비에 기본형 건축비 560만 원을 합하면 평당 분양가가 680만 원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평당 분양가가 900만 원일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시행사가 챙길 폭리가 1,000억 원이라는 겁니다. 특히 공동주택 용지에 신축된 한일 비라츠 아파트와 노영 아이파크 같은 대규모 아파트도 택지 구입비를 뺀 실분양가는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얘기되고 있는 평당 분양가 900만 원은 이건 엄청난 폭리다. 왜냐하면 공공적 성향이 있는 땅을 불화를 받고 공고를 받고 거기에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이제 사업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시중에 나도는 분양가 900만 원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초엔 전체 세대의 50%를 과기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들어 특별 공급은 할 수 없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꿔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제주도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재건축 붐도 일고 있는데요.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집값 폭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에 때 아닌 선거운동 현수막들이 등장했습니다. 연립주택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업체들이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곳의 시공사 선정 경쟁에는 건설업체 3군데가 뛰어든 상황. 업체가 선정되면 30여 년 된 3층짜리 연립주택을 머물고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업체들은 저마다 공사 비용은 낮추고 이주 비용은 높여주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홍보 설명회 듣고 조합원님 투표로 통해서 많은 이제 표를 얻은 업체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4곳. 한 곳은 이미 대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지을 땅은 부족해지자 재건축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근 급등한 땅값에 철거 비용까지 포함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일반 분양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까지 분양됐던 아파트와는 달리 아주 최고의 고가로 분양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고가 분양이 결국은 기존 주택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견인하기 때문에 특히 재건축 시공사들이 주민들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뒤 공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자칫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좌초시켜 국제소송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직원조회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정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해결되도록 분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 지사는 새누리당 중앙당과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안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성사되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지을 수 있도록 JDC의 사업 계획을 바꿔준 것을 취소하라며 시민단체 회원 등 131명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소송으로 얻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는 데다 공공기관이 법률을 어겼을 때 낼 수 있는 민중소송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 적격 판단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2030년까지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모두 대체하고 풍력 발전을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풍력 발전의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한다는 논란이 여전한데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중부지방의 작은 마을인 다르데스하임. 넓게 펼쳐진 평원 위로 수십 대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갑니다. 1990년대 중반 설치된 발전기의 주인은 모두 마을 주민. 설치 비용의 20%는 주민이, 20%는 자치단체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해마다 180억 원의 수익을 올려 일자리도 만들고 마을의 복지와 문화사업에 사용합니다. 반면 민간 기업들이 운영하는 제주의 경우 연간 수익의 17.5%만 제주도로 납부합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을 회관이나 공부방 형태의 이른바 기부 형식의 혜택만 돌아갑니다. 제주도가 내놓은 대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개발지구를 선정하고 인허가 절차도 밟아 사업을 주도한다는 계획. 모든 행정절차를 에너지공사가 전담해서 하면은 주민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고 빨리 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면 그것도 경쟁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하면은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보니 지금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공사는 이제 민원 요소라든가 환경적 요소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투자 부분은 민간에게 주겠다는 내용밖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들이 특히 대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정도로 좀 읽혀지고요. 그런 주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이익이 주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풍력개발 사업 때마다 발생하는 갈등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오늘도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로 출발해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도 구름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오늘 아침 섬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주말인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제주소방서 소속 47살 김모 소방장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소방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7%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사계리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트랙터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69살 고모 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트랙터가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시 건입동 동부두 방파제에서 49살 김모 씨가 5m 아래로 추락해 양쪽 발목 부위를 다쳤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낚시하러 들어갔다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 동쪽 22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올 들어 7번째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쌀 생산 날짜를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양곡 가공업체와 식당 등 5곳을 양곡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작업하다 남은 쌀 400kg을 모아 새 제품처럼 포장해 팔거나 원산지와 품목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4월 서귀포 시내 슈퍼마켓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CCTV에 찍힌 범인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변 CCTV에 찍힌 이 씨가 범인과 같은 옷을 입고 체격도 비슷해 유죄라고 밝혔고 강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배심 원단의 평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